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 있는 밤하늘의 은하수 보정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은하수는 정말 매력적인 자체죠. 우리가 밤하늘의 별을 잘 볼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옛날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닐 텐데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우쩍한 얘기고요. 자, 이 나사 허블 공식 사이트에서 만든 이 영상을 보시면은 굉장히 신비로운 영상입니다. 은하수의 중심부를 쭉 보여주는데 한번 보실까요? 쭉 보시면은 저 안에 분홍색 별들이 있어요. 석호성운이라는 샤를 메시의 이름을 딴 M8이라는 성운입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이 광경은 5,000년 정도의 광경이에요. 지구로부터 5,000 광년 떨어져 있는 거리라고 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은하수를 찍는다는 것은 우주의 과거를 찍고 있는 겁니다. 5,000년 전의 모습을 지금 찍고 있는 건데, 그런 영겁의 시간을 찍는다는 게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자, 은하수를 찍기 위해서, 그리고 보정하기 위해 따라야 될 거는 별자리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정갈자리와 궁수자리를 가로질고 있죠, 은하수가. 자, 그 위에 뱀주인 자리가 있고요. 그리고 방패자리가 있고 독수리 자리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견우직녀가 있습니다. 자, 이런 별자리라든지 그리고 별에 대한 상식, 그리고 별을 찍기 위한 기술들은 제가 또 다음에 한번 은하수 찍는 법에 대한 그런 영상을 만들 때 한번 다루기로 하고요. 오늘은 보정이죠. 자, 은하수를 보정하시다 보면은 너무 이렇게 과하게 하시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이렇게 내 은하수가 좀 더 멋져 보이게 하는 거는 당연한 인지상정이죠. 자, 그런데 애초에 이렇게 약하게 나온 은하수를 너무 과하게 보정하시면은 전혀 과하게 이렇게 맞지 않는 은하수가 될 때도 있어요. 은하수도 과하게니까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아까 우리 석호성운 이렇게 보셨는데, 이 광각 렌즈로 찍었을 때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작아서 딥스카이로 찍을 때 잘 보이죠. 자, 그 밑에 보시면은 환하게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요게 아주 중요해요. 이 은하수가 잘 보이지 않을 때도 이 부분 나옵니다. 이렇게 알라슬이라는 별이 있고 궁수 자리에 팔이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좀 이렇게 환하게 하시는 게 보정의 어떤 기준이 되고, 아주 중요한 그 위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엣지 있게 까맣게 이렇게 선이 있죠. 요게 이제 B59라는 영국의 천체학자인 버나드 이름을 딴 그 별이고, 파이프 성운이라고도 해요. 이 부분이 굉장히 엣지 있고 날카롭게 이렇게 묘사가 돼야 됩니다. 이 부분.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에 보시면은 하얗게 별들이 뭉쳐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B20, 전 M24입니다. 샤를 메시의 이름을 따서 M24 성운인데, 요 세 가지 부분들이 잘 보정이 되면은 아주 또 이렇게 과하게 근거하면서도 아름다운 은하수 사진이 되는 것 같고요. 자, 색깔은 어떨까요? 자, 이 사진은 모하메드 라임이라는 유명한 천체 사진가의 사진이에요. 이 사진이 실제 은하수의 색깔을 잘 묘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전 본 적이 없는 것 같고, 실제로 아까 이렇게 밝아야 되는 부분들은 주황색, 그다음에 성운들은 분홍색, 그리고 이게 B59 같은 암흑대들은 아주 까맣게 잘 묘사가 됐는데, 저는 실제로 이렇게 보이는 은하수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디였냐? 이 중앙아시아의 키르기스탄을 갔을 때요. 이 나라는 굉장히 높은 데 위치하고 있고 광공해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제가 등장해서 찍은 사진을 보면은 보정을 거의 건드리지 않은 거예요, 색깔을. 그런데 아까 설명드렸던 그런 색깔이라든지 성운, 그다음에 이런 부분이 잘 묘사가 돼 있죠. 암흑대도 정말 진하게 묘사가 돼 있고 굉장히 눈으로도 이렇게 잘 보이는 은하수였습니다. 보정할 게 많이 없었어요. 자, 몽골도 괜찮았는데요. 몽골도 굉장히 좋았는데 키르기스탄보다는 좀 못했습니다. 자, 근데 이 사진 원본을 보시면은 이랬어요. 좀 실망스럽긴 하죠. 그래도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최상위로 보이는 그런 은하수 같은데, 자, 이건 우리나라에서 찍은 겁니다. 화천의 조경철 천문대예요. 자,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리나라에서 은하수를 찍을 때 가장 곤란한 거는 광해입니다. 어딜 가든 이렇게 불빛이 올라와요. 여기 이 사진에도 많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진은 여기 은하수도 좀 희미하고 광해를 없애는 게 보정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은하수 자체는 너무 무리해서 올리면 억지가 돼요. 자, 이 사진 마지막 보시면은 이탈리아 찍은 건데, 토스카나 찍은 건데 아까 우리나라보다 좀 낫습니다. 요게 요 정도 보정을 했는데, 자, 오늘 이 세 장을 가지고 이렇게 지나치지도 않으면서도 눈에 띄는 그런 보정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전 영상에서 보셨던 은하수 세 장을 한번 불러왔습니다. 요건 어도비 브릿지에서 불러왔고요. 자, 몽골에서 찍은 은하수, 그리고 우리나라 화천에서 찍은 은하수, 그리고 이탈리아 토스카나에서 찍은 은하수입니다. 세 은하수가 조건이 다 다르죠. 자, 당연히 몽골에서 찍은 은하수가 가장 고도도 높고 광해도 없고 아주 습도도 낮아서 은하수가 제일 잘 나왔고요. 자, 우리나라는 좀 희미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이 세 가지 조건, 이 밝은 부분, 그 다음에 이렇게 뾰족한 부분, 그 다음에 이렇게 성운, M24 성운 있는 부분, 그리고 심지어 여기 보면은 산호 성운, 석고 성운도 이렇게 잘 나왔어요. 나쁜 편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광해가 너무 심하네요. 광해 없애는 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거고, 자, 이탈리아 토스카나에서 찍은 사진인데 접니다. 이렇게 셀프로 찍었어요. 심지어 삼각대도 없이 이렇게 돌에 개서 이렇게 실루엣을 만들려고 찍었는데, 자, 광해가 이렇게 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진보다는 은하수가 선명하게 잘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사실 뭐 여기나 제가 볼 때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시간대라든지 그날의 습도, 뭐 아니면 광공해 정도의 어떤 그런 세기 정도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이 정도 은하수로 많이 찍힐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정도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진은 그냥 제가 이렇게 간단히 보정을 할 거예요. 사실 이걸 자세히 보여드려봤자 이런 원본을 찍기가 우리나라에서는 좀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다수의 분들은 이런 원본을 아마 찍으셨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이게 왜 되게 어둡죠? 왜 어둡게 찍었냐면은 이 너무 광해가 없고 이렇게 어둡다 보니까 노출을 올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만약 6400 정도 IS를 올렸으면은 적당한 노출이었을 텐데 노이즈가 좀 무섭더라고요. 워낙 그리고 그 빛 자체가 없다 보니까 IS를 똑같이 6400을 하더라도 어두운 데서 아주 어두운 데서 암흑에 찍은 거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빛 기미가 있는 빛이 조금이라도 있는 데 찍은 거는 또 노이즈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이 25초로 찍었죠. 30초 이상으로 찍게 되면은 별이 움직이기 때문에 흘러서 25초 정도 찍어서 어둡지만은 그냥 은하수 자체라는 표현을 해봤고요. 이걸 보시면은 ISO가 터무니없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1600이죠. 그만큼 안 어두웠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 카메라는 D850 굉장히 이제 좋은 카메라 찍었는데 좀 더 예리하게 찍고 싶었어요. 그리고 셔터 스피드도 15초로 찍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사진도 어둡습니다. 사실 이렇게 3200에 좀 느리게 찍은 사진이 있는데 굉장히 광해가 너무 세서 약간 어둡게 찍었는데, 이것도 사실은 조금 밝게 찍었으면은 하늘을 봤는데 이런 부분도 다 보정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이 밝기가 제가 볼 때는 보통 은하수 보정할 때 가장 보정하기 좋은 적당한 밝기인데, 제가 이거는 보니까 IS 5000이에요. 이 사진에 비하면은 더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노이즈는 많이 생길 것 같죠. 그리고 이 카메라는 아주 고전적 카메라는 캐논 6D입니다. 근데 이 6D가 또 디직 이렇게 이미지 센서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여전히 별 찍는 데는 6D가 좋습니다. 그런데 이 6D의 어떤 그런 DR 가용도를 믿고 올리기도 했고, 이 사진에서 5000까지 올렸으면 노이즈가 많이 생겼을 거예요. 근데 여기는 약간 이렇게 어디선가 오는 약간 어떤 라이팅, 광해도 있고 그것보다 훨씬 밝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빛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강원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노이즈가 같은 5000이었어도 이게 적게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가지고 보정을 할 텐데 이 두 가지 사진을 가지고 좀 많이 보정을 할 겁니다. 자, 일단 인골 사진을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포토샵에 HDR에서 열리게 되죠. 자, 보시다시피 뭐 사실 보정이 필요 없는, 어둡긴 해도 보정이 필요 없는 사진입니다. 약간 저기 기본에 들어가셔서 노출만 이렇게 많이 올리면 안 되지만 당연히 한 0. 로 파일이니까 살짝만 올렸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굉장히 선명하죠. 그래서 이 은하수 보정을 다룬 콘텐츠라든지 영상을 보시면은 이 텍스처라든지 명료도라든지 이 안개 현상 제거를 이렇게 올려주면 이게 선명해진다라고 많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그죠? 굉장히 선명해졌습니다. 근데 다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요만큼을 바꾸고자 나머지 하늘 이 넓은 부분들이 땅까지 너무 거칠어지고 화질이 안 좋아져요. 이걸 하시려면은 이걸 다시 포토샵 본판에 불러서 방금 한 효과를 가면으로 가리고 마스크로 가리고 이 부분만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아셔야 되고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한국 은하수로 보여드릴 텐데 그런 부분을 이제 명심을 해야 한다는 걸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요. 다시 기본으로 가시고, 그래서 이런 방법을 쓰죠. 여기 보시면 방사형 필터가 있습니다. 라이트룸도 똑같고 뭐 ACR 똑같은데 지금 은하수를 이렇게 강조하기 위한 설정들을 해놨어요. 그럼 요거를 은하수 부분만 요렇게 돌리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다시 이렇게 해서 이걸 돌리면 요렇게 맞춰주면 어떻게 됩니까? 요 부분 방사형으로 이렇게 지정된 부분들만 이 효과들이 적용이 되는 거죠. 굉장히 신박하고 좋은 방법인데, 그래서 좋은데 약간 디테일하지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정밀하게 하기에는 이 부분도 한계는 있죠. 근데 이것도 요 부분만, 아까 이런 하늘 나머지 부분들은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이 은하수 부분만 도드라지게 하는 데서는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근데 이 소개만 해드리고 여기선 쓰지 않습니다. 저는. 자, 다시 기본. 그러면은 이 기본 돌아갔을 때 뭐 요 노출만 올려준 것만 해도 된 것 같아요. 자, 근데 중요한 거, 이 은하수는 굉장히 잘 나왔죠. 이 색깔이 뭐 주황색으로 본연의 색깔처럼 나왔습니다. 여기 색상 혼합 들어가 보시면 HSL, 색조가 휴고, 채도가 세츄레이션, 강도가 라이트니스인데, 이 인스타그램에 보면 아주 이쁜 인물 사진 같은 거 보면은, 하늘 사진, 풍경 사진 보면은 이걸로 보정을 많이 합니다. 근데 색조, 채도 이거는 은하수에서는 거의 쓸 일이 없겠죠. 자, 광도는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찍은 은하수의 광도 보정을 할 일은 거의 없을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아주 은하수가 좋은 상태에서 찍은 원본은 실제 주황색을 띠고 있습니다. 그죠? 이건 색의 밝기예요. 자, 주황 계열을 올려볼게요. 그렇죠. 약한 것 같지만 이렇게 이 밝아야 되는 부분들 색이 더 밝아지는 것, 또렷해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줄이면 많이 줄어들죠. 자, 그래서 이거를 꼭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진짜 은하수를 찍었는데 실제 원본에 하늘은 이렇게 뭐 주홍빛이 아닌데 뭐 색온도를 이렇게 만약에 막 이렇게 하이트 밸런스를 조정한 게 아니라 이렇게 찍었는데 여긴 파란데 이쪽 부분이 주황색이라면 정말 본연의 색깔이 표현이 된 거예요. 그런 사진을 찍으셨을 때는 만세 이렇게 기뻐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사진을 찍었을 때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이 아주 좋은 원본을 가지고 은하수 보정을 하는 기본적인 로직을 알려드렸고요. 자, 이건 닫고, 자,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찍은 은하수 보정이죠. 자, 이게 화천에서 찍은, 종효 천문대 찍은 사진을 더블 클릭해 봅니다. 자, 아까 몽골에 찍은 거에 비하면은 좀 많이 떨어집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광해 때문이죠. 광공해 때문에 희미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화천 종효천문대 굉장히 높은 곳에 있어요. 1000m 이상인데, 광덕산이라는 곳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너무 이제 기준을 높게 잡으시면 안 돼요.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좋은 은하수 사진 생각이 되고 보정을 통해서 충분히 강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정말 안 좋은 상태, 습도가 너무 높다거나 막 광해가 너무 심하면은 정말 아주 흐릿하게 보일락 말락 요것만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약간 이 정도. 그런 것들은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 어떤 분들은 뭐 보정이 50% 이상이라고 하는데, 은하수 사진에서 제가 볼 때는 원본이 50% 이상이죠. 원본이 거의 한 60, 70% 되는 것 같고, 장비가 거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것 같고, 보정은 10% 정도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정을 해드리고 있지만은 너무 퍼센트가 작은 것 같죠. 하지만 이 10%가 또 있기 때문에 활용 전종이 되는 거죠. 이 은하수 사진이 이렇게 확 더 멋져지는 건데, 일단 좋은 원본이 있어야 좋은 보정도 가능하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해봅니다. 자, 우리나라 사진에서는 이 광도를 무조건, 광해를 무조건 죽여줘야 돼요. 아까 몽골 사진에서는 광해가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기본 화면에서 밝은 영역을 무조건 내려주셔야 됩니다. 이걸 안 해도 되는 그런 원본이면 정말 좋은 환경에 찍은 거예요. 근데 애석하게도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이걸 건드리지 않는 그런 상황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 이 땅 부분은 또 지나치게 어둡게 나와 있죠. 그래서 어두운 영역은 보통 이렇게 올려주시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했어요. 그러면은 이게 또 IS도 뭐 이렇게 높지도 않았고 좋은 D850으로 찍었기 때문에 화질이 큰 저하가 없습니다. 자, 근데 이 상태에서 욕심을 내고 싶어요. 이걸 할 수도 있고, 사실 이것보다 더 이제 은하수를 강조하는 거는 이 흰색 검정이거든요. 보시면은 그죠? 색깔이 밝아집니다. 사실 이게 은하수를 빛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죠. 너무 떨어져 있으니까 뭐 누구를 비추거나 광원으로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흰색의 색깔로서 이 부분이 더 많이 강조가 돼요. 자, 검정은 반대로 이렇게 해주면 이 암흑대 부분이 진해지죠. 이게 사실 어쩌면 더 핵심일 수가 있는데, 자, 이것 또한 역시 막 해주다 보니까 나머지 기껏 이렇게 명암을 잡은 나머지 영역들이 망가집니다. 이 역시 아까 똑같은 그런 한계가 있다 보니까 한 다음에 그럼 또 마스킹을 해가지고 해줘야 되는데, 이 네 가지를 동시에 해버리면은 꼬이죠. 자, 그래서 방법이 있습니다. 다시 기본 가셔가지고 첫 번째는 명암만 잡아줘요. 이렇게. 그리고 열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포토샵에서 이렇게 열리게 되죠. 자, 이 상태에서 보정을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이 로 파일을 한 번 더 열어요. 더블 클릭을 합니다. 사실 이게 이제 고급 객체로 보정을 하면은 한 사진에서 할 수 있는데 좀 복잡하기도 하고, 사실 이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러면 아까 이
밝은 영역, 어두운 영역이 보존된 상태에서 이렇게 열리는데, 자, 여기서 흰색을 올려주고 검정 계열을 좀 다운시켜 줍니다. 자, 그리고 텍스처도 올려봐요. 이렇게 과감하게. 그러니까 이거는 안기현상 제거는 좀 전체적인 색깔이 바뀔 수 있어서 약하게 해줍니다. 자, 그리고 열기를 하면 어떻게 열리느냐. 자, 보시면은 좀 걸립니다. 이게 효과를 많이 주다 보니까. 자, 그러면은 같은 로 파일에서 이 사진이랑 이 사진 같은 몸에서 두 개가 나왔어요. 자, 이거는 뭐냐, 아주 개조가 좋은 광공해를 없애고 이 건물 부분의 안부분을 살린 명암이 좋은 사진 하나. 그 다음에 요거는 그런 거 다 무시하고 막 이런 데 많이 깨졌지만 은하수 자체를 강조한 사진 하나가 나왔죠. 자, 이걸 어떻게 합치느냐. 자, 컨트롤 A 전체 선택이죠. 그리고 컨트롤 C 복사를 합니다. 자, 요건 헷갈리니까 닫아주세요. 자, 이 상태에다가 컨트롤 V를 해요. 자, 그러면은 산 사진 속에 처음 로 파일에서 명암을 위해서 만들었던 아주 깔끔한 사진 하나. 자, 위에는 여기는 다 망가졌지만 이쪽 부분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사진 하나. 이렇게 로 파일, 같은 로 파일을 가지고 두 장을 보죠. 자, 이게 왜 장점이 있느냐. 이 사진은 어떤 화질이라든지 개조라든지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은하수 부분은 선명하지 않죠. 자, 이 사진은 은하수에 대한 부분은 강조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지만 나머지 이런 부분들이 이 밑에 사진에 비하면은 화질도 안 좋고 깨질 수가 있단 말입니다. 두 개의 어떤 서로 다른 조건이 합쳐져 있는 건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합치냐. 자, Alt 키를 눌러주시고, 여기 Alt 키를 눌러주시고, 여기 마스크 버튼을 눌러주시면 검정색 마스크가 생겨요. 이게 이제 가면이죠. 자, 이게 지금 방금 여기를 강조한 두 번째 사진이 사라진 것 같지만 이 가면에, 검정 가면에 가려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정경색 배경색이 있는데 흰색으로 해놓고 브러쉬로 갑니다. 브러쉬로 가시고, 그 다음에 브러쉬 중에 이제 일반 브러쉬 선택하시는데 경도가 0,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은 0% 부드럽게 해야겠죠. 경도를 0% 만들어 주시고, 불투명도도 100이 아니라 아주 약하게 한 20%대로, 더 약하게 해도 좋죠. 10%대로 가면은 여러 번 반복해가지고 살릴 수가 있을 테니까요. 여기서 한 20 정도로 가고, 자, 그리고 대가로 오른쪽으로 하면 여기 커지고 대가로 왼쪽으로 하면 이렇게 작아지는데 적당한 크기를 하신 다음에 이 부분을 문질러줘요. 그러면은 이 가면에 가려지면 여기가 이제 구멍이 나는 거죠. 근데 이제 불투명도도 약하고 경도도 약간 이렇게 부드럽다 보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드러날 겁니다. 이 밑에 이 밑에가 아니라 요 사진이, 이 가면에 가려져 있던 은하수를 아까 보정한 사진이 드러나게 돼요. 해볼까요? 자, 부드럽게. 그렇죠. 밝아지고 있죠. 이거는 지금 무슨 효과를 주고 있는 건 아니고 이 길달아 갑니다. 여기 보면은 뭐 궁수자리, 정갈자리, 뱀주인자리, 방패자리, 독수리자리 있는 부분들로 은하수가 있는 자리 하면은, 자, 여기 하얗게 이렇게 가면이 긁어졌어요. 이만큼이 여기가 드러난 게 됩니다. 밑에 애초에 명암이 좋았던 그런 첫 번째 사진은 그대로 존재한 상태에서 이 부분만 드러난 거죠. 자, 비교해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죠. 만약에 지나치게 이쪽 부분이 조금, 이게 보면 약간 이게 디에즈를 써서 그런 것 같은데 색깔이 조금 바뀌었어요. 뒤집어져 가지고 이쪽 부분들을 이렇게 하시면 다시 보완이 됩니다. 사실 라이트룸에서는 이런 보정이 조금 힘들어요. 라이트룸도 거의 다 웬만한 보정을 할 수 있지만은 이런 디테일 보정을 하기 위해서는, 자, 대가로 왼쪽으로 해서 이런 부분도 이렇게 했더니, 그렇죠. 요 정도 수준이 가장 좋은 은하수,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은하수 보정이고, 만약에 욕심을 냅니다. 자, 컨트롤 E를 하면 합쳐지는데, 컨트롤 J가 뭐죠? 자, 레이어 복제를 해주고 욕심을 내는 거예요. 조금 더. 이것도 이제 화질이 좀 안 좋습니다. 근데 방금 이 알트 마스크 방법을 안다면 할 수 있는 거죠. 하드라이트를 강력하게 이대로 쓰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필터에 들어가셔가지고 기타에 들어가셔서 하이패스를 쓰면, 자, 이렇게 0부터 시작을 할 텐데 반경값을, 자, 잘 보세요. 올려주면은, 그렇죠. 굉장히 이게 이 하이라이트 자체가 굉장히 명암을 증가시켜 주는 건데, 하드라이트에다가 하이패스까지 쓰면은 더 강력한 효과가 납니다. 자, 여긴 엄청 밝아졌으니까 이제 이 상태는 정말 처참하죠. 근데 이쪽은 굉장히 쓸만할 것 같다는 거예요. 욕심을 냈다고 전제하에 자,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대로 그냥 저장을 해버리면 엉망이에요. 이거는 정말 소위 떡보정의 대표적인 캣인데, 자, Alt 눌러주고 마스크로
가려주면 그렇죠. 지금 이 효과는 검정 화면에 가려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하시고 내가 원하는 부분 방금 하드라이트 하이패스 필터 효과로 한 부분들만 이렇게 드러내면 이것도 아주 약하게 너무 센 것 같으면 또 해주고요. 이런 식으로 해주면 자 다시 이제 그쵸. 이거는 분명히 화질 저하라든지 이런 거 생기지만 이 알라슬 별이 있는 밝은 부분, 엣지 깨야 돼야 되는 파이프 성운 부분, 요 밝아야 되는 M24 부분 등들이 잘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이제 이렇게 나머지 부분도 약간 이렇게 해줘야 되지만 은하수 자체를 드러내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우리나라 은하수를 찍을 때 하나하나의 예시를 보여드렸고, 자 마지막 토스카나 은하수. 이것도 같은 상황인데 그날의 아마 환경에 따라서 조금 더 상황이 습도가 낮거나 그랬던 것 같아요. 자, 더블 클릭합니다. 근데 이건 보정하고 상관이 없지만은 사실 저 은하수 사진은 아까 딥스카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딥스카이는 뭐죠? 천체 만원경을 써가지고 은하수 별 부분들만 아주 디테일 있게 찍어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보정한 사진들, 그다음에 일반적인 사람들이 찍는 사진들은 풍경 사진의 범주에 들어가죠. 그리고 대부분 이렇게 은하수만 찍어도 되지만 이 배경 어떤 풍경과의 조화롭게 찍으려고 하다 보니까 관광 렌즈를 많이 쓰게 되고, 자 그렇다면 디테일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사실 은하수 사진은 저는 조화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진이 그런 부분이에요. 사실 이게 가족 여행을 갔을 때 와이프하고 이렇게 애가 자고 있는 그런 숙소에서 저 혼자 딱 몰래 나와가지고 여기 정말 혼자 있었어요. 멧돼지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찍었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이렇게 곤충 소리 들으면서 귀뚜라미 소리 들으면서 저 혼자 이렇게, 그리고 삼각대를 쓸 수 있었는데 이게 제가 이 발이 은하수 부분에 이렇게 도드라지게 나와야 임팩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요건 사이프러스 나무가 워낙 있다 보니까 이대로도 임팩트가 있어가지고 사실 처음에는 이 나무만 하고 찍었습니다. 그것도 잘 나왔죠. 근데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제가 등장을 한 거예요. 뒷모습으로, 셀프로. 그리고 정말 낮추기 위해서 그냥 돌을 괴해서 이 카메라를 올리고 이렇게 타이머를 써가지고 찍은 거예요. 이거는 보정으로 뭐 합성을 해서 넣을 수도 있겠지만은 쉽지가 않죠. 자, 그래서 이 구성 자체가 저는 사실 이 세 가지 사진 중에서는 이 은하수의 밝기라든지 뭐 은하수의 어떤 선명도를 떠나가지고 이 사진이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런 구성의 묘도 있고, 자, 근데 이 사진도 역시 이제 광해가 심하고, 그리고 은하수는 아까 우리나라 찍은 것보다 괜찮지만은 조금 약한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똑같죠? 광해를 없애줍니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 부분 좀 살리면 좋을 것 같아요. 요렇게 여기 약간 저 앞쪽에서 그 반대 등 쪽에서 불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들어왔지만 노이즈가 심하고 약간 이렇게 아웃포커스 돼 있지만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살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안 건드릴 거예요. 바로 열기를 하고 이제 보여드렸으니까 이렇게 해서 요거는 기본적인 명암을 보정한 사진. 자, 그리고 또 똑같이 요번에는 다시 로 파일을 한 번 더 불러줍니다. 자, 이번에 뭐 할까요? 은하수 자체의 선명도를 보정하게 하려는 거죠. 자, 요거는 자, 흰색 계열 올려주시고 검정 계열 약간 낮춰주시고, 자, 명료도만 올릴게요. 충분히 명료해집니다. 그죠? 명료해졌죠. 자, 그리고 요거는 어떻게 될까 한번 볼게요. 강도에서 주황 계열을 하니까 여기도 밝아졌는데 여기도 밝아지는 어떤 역효과가 있네요. 근데 문제 없습니다. 왜? 알트 마스크를 쓰면 되니까요. 자, 열기 하면 이제 두 개가 열리겠죠. 이렇게 두 개 열렸습니다. 자, 컨트롤 A, 컨트롤 C, 그리고 헷갈리니까 닫아버리고 여기에다가 컨트롤 V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는 아주 노이즈가 없고 명암 자체만 좋은 사진, 위에는 이런 데는 막 엉망이 되었지만 이쪽 부분은 좋은 그런 은하수는 보정이 잘 된 사진. 자, 알트 마스크 하시고, 자, 아까 상황이 똑같죠? 이번엔 좀 빨리 뭐 22로 갑시다. 그리고 요 부분들만 이렇게 드러내주는 거죠. 이것이 가장 개조도 보호하면서 내가 원하는 부분만 할 수 있는 이상적 보정 방식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방법의 일부죠.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일 수도 있고 또 더 쉬운 방법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사진 자체의 어떤 기준인 개조도 보호하면서 특정 부분만 내가 하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은 방법일 수 있을 거예요. 자, 컨트롤 E 합쳐주시고, 자, 욕심을 한 번 더 내봅시다. 컨트롤 J 하시고 아까처럼 하드 라이트, 그리고
필터에 들어가셔서 기타 하이 패스. 아까 이 정도 갔었죠. 요거는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육안으로 야 이거 정말 환해집니다. 그죠? 여기는 좀 거칠고 제가 볼 때는 한 요 정도 한 200대까지 갑시다. 그리고 상관이 없죠. 왜냐면 일부만 쓸 거니까요. 아주 일부만 차용이 올 겁니다. 자, 그리고 알트 마스크 이 부분을 톡톡 실수를 하다면 다시 뒤집으면 되니까 큰 문제는 없어요. 이렇게 해서 이쪽 부분들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과하면 모든 게 이제 과하면 나머지 부분들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어요. 컨트롤 E.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저장하면 좋은데 사실 뭐 밤하늘 색깔이 뭘까요? 밤하늘 색깔은 없습니다. 까맣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밤하늘을 약간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남색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컨트롤 J 해보고 뭐 여러 가지 이 색깔, 하늘 색깔 톤을 바꾸는 건 정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가장 간편한 거는 색상 균형, 컬러 밸런스를 가지고 하면 되는데 자, 어두운 영역, 중간 영역, 밝은 영역이 있죠. 밤하늘은 이게 애초에 좀 밝게 찍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노출을 중간 영역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녹청 부분 좀 해주고 파랑 부분 약간 해주면 이런 색깔을 선호하죠. 사실 이게 정답인지 뭔지 모릅니다. 마젠타를 들어가면 약간 보랏빛 하늘이 되고 되는데 여러분들의 너무 지나치지 않는 보통 사람들은 어떤 밤하늘의 톤을 좋아할까 생각을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데 한 요 정도 조합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 확인하니까 약간 자 이렇게 블루톤의 하늘이 됐고 자 컨트롤 이제 이렇게 한 이유는 뭐 이런 부분들도 지워줄 수도 있기 때문인데 패스하겠습니다. 컨트롤 E. 자 마지막으로 이 아까 두 사진은 어두웠지만 이 사진은 좀 밝게 찍었다 그랬죠. 사실 이 지금도 도드라져 보이지만 눈속임일 수 있습니다. 이게 더 밝아 보인다는 건 얘는 그대로 두고 나머지 하늘 부분을 어둡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눈속임이죠. 착시한 현상이죠. 이건 그대로 있었는데 주변부가 어두워지니까 이게 밝아지는 그런 효과를 최종적으로 주면 좋습니다. 자, 컨트롤 J 한번 더 하시고 이번에는 곡선 들어갑니다. 이미지 들어가셔서 커브 컨트롤 M 누르시면 되는데 자, 곡선 하시고 요 4분의 1 지점, 4분의 3 지점을 올려주면 밝아지고 이렇게 내리면은 어두워지는데 요것만 써보자고요. 요렇게 이걸 하시면 너무 또 탁해집니다. 요 상태에서 진해졌죠. 자, 확인. 아까랑 비교해 보면은 확연히 하늘도 어두워지고 근데 문제는 요런 부분들 기껏 아까 좀 살려놨더니 너무 어두워졌죠. 여기 좋다면 이렇게 가셔도 돼요. 불투명도도 약간 이렇게 조절하실 수도 있죠. 자, 요 정도 조절하고 저는 똑같이 이것 또한 알트 마스크를 써서 가린 다음에 자 흰색이고 브러쉬를 하는데 똑같이 22 정도 하는데 이건 좀 키울 거예요. 대괄호 왼쪽을 눌러서 키운 오른쪽 눌러서 키운 다음에 잘 보세요. 이 밖에서부터 이렇게 드러내는 겁니다. 방금 어둡게 한 사진 그 부분들을 이건 과감하게 그냥 한 30%가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지금 요게 경계가 되죠. 이 부분들까지 자 그리고 여기는 많이 커야겠죠. 대괄호 오른쪽 하신 다음에 쭉 실제 밤하늘은 어두워야 정상이죠. 원래는 까만데 우리가 너무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다 보니까 밝은 너무 하얀 하늘 속에 은하수만 까맣게 보이는 그런 보정도 있는데 좀 어색합니다. 그죠? 요렇게 했더니 자 잘 된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하얗게 이제 벗겨진 부분이 방금 곡선을 이용해서 커브를 이용해서 어둡게 부분 나온 하늘이 드러난 부분입니다. 요 검은 부분이 은하수 보존이 됐죠. 은하수는 그대로인데 주변이 어두워져서 이 은하수가 밝게 보였어요. 자 컨트롤 E. 자 이렇게 하면은 이 은하수 최종적인 보정이 완료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방금 이제 3가지 은하수 사항을 보여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는 특히 국내에서 이렇게 찍는 은하수 같으면은 지금 방금 이 사진은 뭐 이탈리아의 사진이지만은 거의 이 정도 밝기에 이 정도 노출로 그리고 이 정도 디테일이 나와요. 그럼 방금 제가 했던 방식으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또 다음에 좋은 컨텐츠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